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전산지의 관광농원 개발하기입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누어지지요. 이 임야는 임업용 산지 7만 평으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부, 그리고 극히 일부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농림지역이 옅은 녹색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한 녹색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밑부분에 옅은 색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를 보면 대부분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이고 일부는 공익용 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이고 공원 자연환경지구가 윗부분에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에 있는 거죠. 다음에 가축분용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86원으로 공시지가 총액은 3,572만 4,204원이므로 산지전용 부담금 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남쪽 끝자락이고 그 아래에 그러니까 왼쪽 중간 부분에 소류지,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치는 꽤 좋은 편이고 또한 고속도로 IC 인근이라서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사항 확인했고요. 다음에 이제 관광농원이란, 그러니까 임업용 산지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면 관광농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의 고도는 150에서 250m 사이이므로 중턱 부분에 관광농원을 설치하기 적당한 곳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므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 건축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농림업용 시설은 농업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농림지역이죠. 더군다나 상단부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상단부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사육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저수지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국립공원인 게 나오고 또 오른쪽 중턱과 하단에 농림지역이면서 임업용 산지인 것이 나타나는데 150에서 250m 사이입니다. 물론 상단부는 500m 정도 되고요. 자, 그러므로 이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면서 검토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죠. 임야 외의 용도로 바꾸려면 전용허가 기준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로이죠.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규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허용되는 건축물입니다. 어떤 건축물을 허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을 개발할 땐 산지전용허가 기준, 진입로, 허용 건축물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경사도만 보면 이 임야는 25도에 가까워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고, 하단부 또는 중턱의 일부 평탄한 약 5,000평 내에만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7만 평인데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한 5,0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5,000평 정도에는 경사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의한 경사도 기준에 맞다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진입로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포장된 도로는 약 2m 50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부지고 왼쪽은 저수지인데 그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입로를 보면 관광농원도 진입로는 최소 4m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래 취락지구로부터 자연 취락지구로부터 이 필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관광농원 허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3-3-2-1 가로 1 및 2, 3, 1항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면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 기준에 맞는데, 관광농원 안의 모든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은 3m가 안 돼도 될 수 있는데 관광농원 안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관광농원 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광농원 안에다 어떤 건축물을 짓고 어떤 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영농 체험시설을 제외하고 개발 규모를 산정해서 도로폭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m 이고 기본이 4m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에 3만 제곱미터까지는 6m, 그리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은 8m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러니까 관광농원 안에서 영농체험시설만 한다 그러면 마을길만 갖고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 규모나 그 대지 면적들을 감안해서 진입로 규정을 다시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 관광농원의 사업 특성이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관광농원의 사업 내용,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서 정한 개발 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하거나, 그러니까 4m 미만으로 할 수도 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1815에.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 관광농원 신청 부지와 마을, 자연취락지구 있는 마을길의 중간에 자동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로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유권 해석한다면, 이 필지 하단으로부터 중턱까지는 산지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사도법의 사도를 개설해서 도로를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길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마을길 전체를 저 2차선 도로에서부터 마을을 지나서 관광농원 사업부지까지 개설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니까 그 부분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교차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확보하고 100m에 하나쯤, 50에서 100m 하나쯤 교차 공간 하나 만들고, 나머지 이 사업부지 내는 임업용 산지에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은 허용되므로 사도법의 사도로 6m, 8m로 개설을 해서 사업부지 내는 교통이 원활한 도로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임야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이죠. 중턱의 개발이 가능한 곳은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행위 제한과 지자체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6조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 그러니까 허용 용도죠. 3항에는 농림지역 중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관광농원 안의 시설물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되지만,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산지관리법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이 되는 시설이 있었죠. 아까 관광농원은 관광농원 안에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체육시설, 체험시설들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에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허용을 했으니까 산지관리법으로 허용되는 보존산지 허용되는 건축물만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설은 결국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건축물이 아닌 농림업용시설과 국토계획법 등에서 명확하게 불어되지 않는 시설물은 농림부가 최대한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19년 그리고 20년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관광농원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해서 영농체험시설은 의무입니다. 최소 2,000제곱미터 600평 이상의 영농체험시설을 만들고 전체 관광농원 면적의 20% 이상을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나머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이런 거는 이제 소매점이라고 하죠. 건축법으로 보면이.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 또는 지자체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것만 가능한데, 이 지자체 조례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점이 허용되고 5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시설이 허용되며 동식물 관련 시설은 대부분 허용되고 300제곱미터 미만의 야영장 시설, 이때의 야영장은 관리동, 샤워실, 취사장 등을 말합니다. 기타 건축물이 아닌 관광농, 농촌체험용 시설이 허용된다고 도시군 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 그런데 산지관리법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허용되는 건축물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휴게시설, 이제 카페를 말합니다. 또는 음식점,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진 않지만 소매점, 운동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야영장, 장례삼 등 약초 재배용 토지로의 형질 변경과 판매시설, 소매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창고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도시에서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므로 동물보호법에 의한 반려동물의 휴양시설과 또는 반려식물의 농촌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은 현지 거주자에게 허용되나 관광농원 안에서 농업인 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제처가 18-0799로 유권 해석해 놓았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농원 밖에 농업인 주택을 별도로 지어서
230제곱미터까지 펜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타 중턱 이상의 임야 또는 하단부에는, 그러니까 입구 쪽의 하단부에는 수종갱신용 벌채 허가를 받아서 관광농원 주변을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나 상단부 좌측은 국립공원이므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